저는 이번에 앵콜 콘서트 티켓팅 그거 해보려고 정말 오랜 시간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클릭을 했는데요. 처음에 대기자 700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성공했다. 반갑습니다. 제이버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여러분,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임영웅 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박수를 왜 치는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슈퍼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임영웅 씨는 쉬는 시간에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가수 임영웅 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임영웅 씨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임영웅 씨를 보는 시선과 일반적인 대중들이 임영웅 씨를 보는 시선은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다른 운동선수를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 같으십니까? 바로 제가 임영웅 씨를 볼 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오늘 리뷰 분석에 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시고 원래는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것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구독이다. 자, 다큐 초반에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까? 이런 말을 하고요. 트루먼 쇼에 대해서 언급도 하는데요. 참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참 진실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가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잖아요. 지하철역 옆에서 군 고구마까지 팔아본 우리 임영웅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더 깊겠죠. 그래서 지금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임영웅 씨는 꿈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이에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가 좋고 좋아서 계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러분, 저러한 말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임영웅 씨는 너무나 겸손한 대답을 해요. 나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했습니다. 좋아서 계속 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데, 야, 저는 임영웅 씨에게 또 한 번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 말이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임영웅 씨는요, 정규 앨범을 내고 나서 방송 활동을 주력한 것이 아니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해서 선택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욱 감동을 시켜버렸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아티스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아서 계속하는 거, 바로 이거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임영웅 씨 콘서트는 참 특별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팬분들의 연령대가 있는데요. 10대에서부터 100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90대까지 말을 하긴 하지만 100대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은 어색하죠. 그런데 그 어색한 것이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정말 뿌듯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헛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레전드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임영웅 씨는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송 중에 임영웅 씨가 합주실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유심하게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바로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 극찬할 만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경험이나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한 아티스트들은 여기에서 지휘자의 의견대로 딸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기 콘서트인데 음악 감독의 큐 사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아티스트의 음악 표현보다도 음악 감독의 음악대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음원으로 들었을 땐 참 좋았는데 콘서트에 가보니까 그저 그렇더라.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자기가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지휘자처럼 박자를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땡기고 싶으면 땡기고, 부분적으로 테누토를 주고 싶다, 혹은 부분적으로 무반주로 이끌어가고 싶다, 이러한 큐 사인들을 주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음악들을 다 표현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티스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요. 아티스트가 저렇게 합주실에서 오케스트라나 밴드 그리고 코러스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습을 진행했을 때 아티스트가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면 속으로는 그 아티스트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이 연주자들은요,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카리스마를 보고 고개를 숙일지 자기 맘대로 할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카리스마가 중요한데 임영웅 씨는요, 그 카리스마가 충분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죠. 인생 찬가를 편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곡 구성을 많이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무반주로 가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임영웅 씨가 참 센스 있게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도 참 미소가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임영웅 씨가 완성이 된 모습만 보고 임영웅 씨에게 극찬을 하고 임영웅 씨를 응원하고 임영웅 씨의 노래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아비앙도나 이 수많은 안무들이 임영웅 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까, 아, 원래 춤을 잘 추는 사람이구나, 아, 좋다, 이 정도로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연습에서는 그다지 노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큐를 보니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음악을 즐기는 몸동작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역시 임영웅 씨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노력파구나, 이것이 또 한번 느껴졌어요. 아비앙도 안무를 맞추어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임영웅 씨가 조금은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비앙도를 직관하시고 나서 뿅 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영웅 씨가 저렇게 파란색 도포를 입고 춤선이 너무나 예쁘게 웨이브를 하고 안무를 맞추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뿅 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다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대랍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지금 아랫배가 계속 아프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무대는 그렇게 많이 서도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걸까요? 저도 대기실에 있으면 배가 살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을 정할 때도 화장실이 가까운 대기실이거나 화장실이 가기 편한 대기실이 참 좋았었는데요, 저는 임영웅 씨의 저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게 많았어요. 임영웅 씨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릴렉스하게 편하게 해도 될 텐데 아직도 초심의 마음이 있는지 무대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참 겸손한 청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무지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무지개라는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 참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임영웅 씨의 노래는 우리에게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제가 임영웅 씨의 무지개를 듣고 동해로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요. 동해를 가면서 터널 속에서 무지개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무대를 보니까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 장면을 보시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다짐했던 이 공연, 그리고 이 콘서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러한 자신감은요, 굉장히 갖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로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10,000원 한 장 쓸 때도 주춤거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시대예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코인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값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돈을 마음대로 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려면 피켓팅을 해야 됩니다. 피켓팅이 무슨 말이냐면 피튀기는 티켓팅을 피켓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앵콜 콘서트 티켓팅 그거 해보려고 정말 오랜 시간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클릭을 했는데요. 처음에 대기자 700명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성공했다. 이번에는 임영웅 씨 직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실수로 제가 뒤로 가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니까 몇만 명이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요. 정말 집에 가는데 어찌나 발걸음이 무겁던지. 여러분,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달에 가요 무대에 섰던 임영웅 씨의 모습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모습 보시고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점을 느끼세요? 역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멋져지고 세련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 모습도 젠틀하죠.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는 물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임영웅 씨 더 잘생기지게, 더 인형처럼 모델처럼 생겨지게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임영광 군이 군 입대를 했죠. 저 장면도 다시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무대 기획을 생각했을까요? 임영웅 씨는 무대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도 좋지만 무대를 기획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임영웅 씨 콘서트를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그곳에서 임영웅 씨가 축구 포지션에 빗대어서 세션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콘서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정말 지루할 틈이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해보면, 연주회를 해보면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을 가기가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인터미션이라는 걸 넣습니다. 쉬는 시간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요, 정말 긴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고 더 보고 싶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된 노래를 부르면서 영웅 시대분의 손을 탁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분 지금 살아 계신가요?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설레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임영웅 씨에게 손잡히신 분, 혹 제 채널 구독자이시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날의 그 감동과 설레임, 그리고 그 심장팀을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탁 박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영웅 씨가 무대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 부분에서도 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영웅 씨는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망미가 넘치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내면에는 프로페셔널적인 아주 진지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자, 화면에서 리허설을 할 때 항상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 말을 보면서 이야, 임영웅 씨는 나중에 기획사를 해도 정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무대라는 것은요, 항상 정신이 없습니다. 나 혼자 노래 잘하기에도 버거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하는 것이 콘서트이고 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뭘 한지를 모르는, 그냥 무작정 흥분 상태에 되어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저 냉정한 것 보세요. 정말 프로답네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연습을 할 때 저렇게 집중하는 것도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임영웅 씨가 저렇게 집중해서 노래를 하는 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합주를 할 때 저렇게 손을 귀에다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저 손가락으로 귀를 막는다, 혹은 떼서 손바닥을 가깝게 대서 손바닥으로 튕겨서 내 귀로 가져가는 소리를 듣는다. 바로 어떤 게 답일까요? 후자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면요, 소리가 모니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손을 이렇게 대면 내 소리가 바로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합주할 때, 시끄러운 곳에서 합주를 할 때 내 목소리를 모니터하고 싶다면 저렇게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처럼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인이어를 끼고 모니터를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음향시설이 발달했다고 한들 우리의 고막보다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 목소리를 다이렉트로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가수 지망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거 기억해놨다 써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임영웅 씨가 저 화면에서 뭐라고 하나요? 제대로 된 이 가사의 전달과 감정들이 살려지지 못할 것 같아서, 야, 저는 임영웅 씨가 저러한 고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렇게 프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러한 디테일까지 생각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대로 된 이 가사의 전달과 감정들이 살려지지 못할 것 같아서, 야, 여러분, 정말 임영웅 씨는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10년 이상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불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그냥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야, 정말 초심자의 마음, 그 초심자지만 프로의 실력을 갖춘 겸손함으로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있었구나. 야,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우선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